정말 이번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 다시 잘할게요. 제가 욕심 부린 거 다 갚을게요. 믿음은 3번이면 족하다. 내가 얼마나 참았고 얼마나 내어줬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해도 내 인생까지 내주고 살 순 없다. 아버지, 이 집이 넓고 좁아서 편히 쉴 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파트 전세금까지 준비했는데 이 정도면 부모님도 양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놈아, 넌 부모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냐? 내가 너를 의사로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냐?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줄 필요는 없다. 내가 부모의 모든 걸 당연히 여긴 대가가 이렇다는 걸 기억해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중심가에서 30년간 주차장을 운영하며 자식을 의사로 키워낸 한 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욕심을 키우고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서울 중심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단 하나, 아들을 훌륭한 의사로 키우는 것이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마침내 그들의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현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진수성찬. 오래된 한옥의 기와지붕 아래서 30년째 한결같은 맛을 이어오는 한 식당이다. 1993년 29살의 청년 김진호는 아내 박미숙과 함께 이곳에 작은 손칼국수 가게를 열었다.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한 가게는 이제 서울 3대 한정식 맛집으로 자리매김했다. 처음엔 그저 아이 분유값이라도 벌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했어요. 김진호 사장이 옛 이야기를 꺼내며 쓸쓸히 웃었다. 당시 생후 4살이었던 아들 태준이는 이제 떠오르는 스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다. 젊은 부부에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새벽 4시 남대문 시장에서 시작되는 김진호의 하루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박미숙은 주방을 지켰고 김진호는 장을 보고 손님을 맞았다. 처음 3년간은 하루도 쉬지 못했다. 명절에도 문을 열었고 아픈 날에도 가게를 비울 수 없었다. 우리 태준이가 5살 때였나. 감기가 심해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는데 그날도 눈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뒷방에서 아이를 돌보고 나는 앞에서 손님을 받았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낸 끝에 진수성찬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김진호의 칼국수는 특별했다. 밀가루를 반죽해면을 뽑는 것부터 육수를 내는 방법까지 모두 그만의 비법이 있었다. 특히 육수는 전국 각지에서 공수해온 재료들로 12시간 이상 고안해 깊은 맛을 냈다.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맛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를 다니며 좋은 재료를 찾아다녔죠. 평창의 메밀, 완도의 미역, 국내산 한우,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만의 맛을 만들어냈어요. 1998년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도 진수성찬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때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진호는 과감히 대출을 받아 옆 가게를 인수했고 칼국수 전문점을 한정식당으로 확장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결정이었다.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죠. 우리 음식을 믿었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손님들을 믿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재료를 속이거나 맛을 속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확장 이후 진수성찬은 급성장했다. 한정식 코스 요리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예약은 한 달 전부터 꽉 찼다. 유명 연예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각종 맛집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다. 하지만 김진호 부부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성공의 비결이요? 그저 정직하게 장사했을 뿐이에요.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를 고르고 모든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음식을 먹는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들의 정성은 곧 아들 태준이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고단한 삶을 지켜본 태준이는 공부에 매진했다. KAIST 컴퓨터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한 뒤 귀국해 자신의 회사를 세웠다. 아들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참 기뻤죠. 하지만 김진호 부부는 알지 못했다. 아들의 성공이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큰 파도를 몰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30년간 일궈온 진수성찬이 아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익선동의 오후, 노부부는 여전히 주방에서 육수를 고우며 내일을 준비한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의 손끝에는 여전히 처음과 같은 정성이 묻어난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곧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듯이 김진호는 육수 냄비를 확인하며 중얼거린다. 사업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야. 정성과 마음으로 하는 거지. 저녁 노을이 익선동의 기와지붕을 물들이고 진수성찬의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한다. 30년의 역사가 담긴 이 공간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2024년 3월의 어느 날 진수성찬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다. 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젊은이들은 영문 모를 도면을 펼쳐 보이며 주변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들 사이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김진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 김태준이었다. 3개월 만의 방문이었다. 실리콘밸리에서 돌아와 스타트업을 창업한 뒤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발걸음이 뜸했다. 설날에도 오지 못했다며 문자 한 통을 보내던 아들이었다. 오랜만이구나. 밥은 먹었니? 김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의 방문이 반가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다. 박미숙은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육개장을 데우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꺼내려는 듯했다. 가게 안에 있던 직원들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 손짓했다. 우리 회사가 이제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어요. 기업 가치가 5천억을 넘어섰죠. 태준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의 회사 AI 기반 핀테크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다. 설립 3년 만에 업계의 유니콘으로 성장했다는 소식은 이미 들은 바 있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그렇게 성공할 줄은 꿈만 같다. 박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태준의 다음 말은 그들의 자부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이제 회사가 더 큰 공간이 필요해요. 이 지역이 금융가와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서 이 자리에 우리 회사 본사를 짓고 싶어요. 순간 주방에서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박미숙의 손에서 육개장 그릇이 미끄러진 것이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흘렀지만 아무도 닦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니?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은퇴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10년이면 충분하잖아요. 제가 좋은 조건을 제시할게요. 시세의 2배, 아니 3배라도 드리겠습니다. 태준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8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 1층의 고급 레스토랑 공간, 옥상 정원. 하지만 김진호 부부의 귀에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다. 태준아, 이게 내 엄마 아빠한테 할 소리니? 김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실망감, 그리고 깊은 상처 때문이었다. 아버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한식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저희 회사가 들어서면 이 동네 전체가 발전할 수 있어요. 옛것만 고집하실 때가 아닙니다. 태준의 말에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이 무산될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김진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등은 더 굽어 있었다. 주름진 손으로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준이 돌잔치를 했던 날의 사진, 초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가족사진, KAIST 입학식 날의 기념사진. 이게 다 시대에 뒤떨어진 거니? 내가 먹고 자란 이 공간이, 내 학비를 벌어준 이 가게가 그저 내 회사 부지가 되어야 할 낡은 건물이란 말이냐? 김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30년간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 없는 그였다. 아버지,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나가거라. 네, 당장 나가.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 김진호의 외침에 가게 밖을 지나던 사람들이 놀란 듯 쳐다보았다. 태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매입 제안서입니다. 천천히 검토해보세요. 기한은 일주일이에요. 제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태준이 떠난 후 가게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미숙은 바닥에 흘린 육개장을 닦아내며 흐느꼈다. 김진호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았다. 해질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30년째 이 가게를 지켜본 이웃들이었다. 그들은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식사만 하고 돌아갔다. 그날 밤 김진호는 평소와 달리 소주를 한 병 비웠다. 박미숙은 남편의 잔을 물로 채워주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쩌면 너무 잘하려고 한 게 잘못이었을지도 모르지. 김진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시세의 3배, 그들의 30년이 그렇게 쉽게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태준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진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30년간 함께 일군 세월의 흔적이었다. 미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요. 태준이의 말대로 우리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요? 하지만 이곳은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김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선동의 밤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오래된 한옥들 사이로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일도 어김없이 문을 열어야지. 김진호는 천천히 일어나 가게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년간 해온 일과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다. 김진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태주는 분명 다시 찾아올 것이다. 더 강한 압박과 함께. 여보, 우리 버틸 수 있겠죠? 박미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30년 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이었다. 가게에 불을 끄며 김진호는 중얼거렸다. 내일도 새벽 시장에 가야지. 그의 말끝에는 더 이상 확신이 서려 있지 않았다. 단지 10년의 습관이 그를 이끌고 있을 뿐이었다. 태준의 첫 방문 이후 한 달이 흘렀다. 진수성찬은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김진호의 육수는 전과 같은 맛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박미숙은 자주 양념을 치다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님, 어머님 보셨어요? 인터넷에. 주방장 최서진이 놀란 얼굴로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떴다. IT업계 샛별 퇴출, 익선동 재개발 프로젝트 추진, 전통상가 현대화 논란. 기사에는 태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통만을 고집하다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지역을 서울의 새로운 핀테크 중심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진호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차가운 쇠의 충돌음이 주방에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날 오후 태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있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 법률가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태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우리 회사가 이 지역 전체를 매입하기로 했어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이미 동의했죠. 이제 진수성찬만 남았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모두. 김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간 함께 해온 이웃들이 모두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네, 그들도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도 이제는. 내 대답은 여전히 같다. 김진호가 태준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가게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집도요. 순간 박미숙이 비틀거렸다. 김진호가 재빨리 아내를 부축했다. 뭐라고? 회사의 확장 계획에는 그 부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차피 낡은 한옥이잖아요. 제가 좋은 아파트로. 그만. 김진호의 고함에 모두가 놀라 뒤로 물러섰다. 3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노가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이 맞느냐? 태주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세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 시세의 5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겁니다. 비즈니스? 김진호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다. 30년간 사용해온 칼을 집어들었다. 이것 봐라. 그는 칼날에 새겨진 흔적들을 가리켰다. 이 흠집 하나하나가
다 너를 키운 세월이야. 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이 칼로 매일 1000인분의 면을 썰었다. 이게 내 눈에는 그저 낡은 칼에 불과하겠지?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기 벽에 걸린 사진 좀 봐라. 내가 돌잔치 때 찍은 거야. 그때 우리는 돌잡이 물건도 제대로 못 샀다. 손님들이 가져다 준 물건들로 겨우 차렸지. 그래도 너는 연필을 잡더라.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김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연필을 잡은 내 손으로 이제 부모의 터전을 빼앗으려 하는구나. 태준의 표정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아버지, 과거에 연연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앞을 보셔야. 나가라. 이번에는 박미숙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며 말했다. 더는 듣고 싶지 않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이 마지막 제안입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태준과 그의 일행이 떠난 후 가게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김진호는 주방에서 칼을 닦았다. 박미숙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매만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가게의 문을 일찍 닫았다. 집으로 돌아와 마주 앉은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여보,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태준이 말대로. 시대가 변한 걸까요? 김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고즈넉이 서 있는 한옥의 처마가 보였다. 이곳에서 태준이 자랐다. 첫 걸음마를 뗐고 첫 글자를 썼고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다. 미수가, 너는 기억하니? 태준이가 5살 때. 화재가 났었죠. 박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옆집에서 불이 났을 때 모두들 현대식 건물로 바꾸라고 했어. 하지만 우리는 이 한옥을 지켰지. 이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라고 생각했으니까. 김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한 김진호의 어깨가 떨렸다. 박미숙은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늦은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 이웃집 오 할머니가 서 있었다. 30년간 단골 손님이자 이웃이었던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진호 씨, 미숙 씨, 나 다음 주에 떠나기로 했어요. 할머니도요? 어쩔 수 없더라고. 나이도 많은데 보상금이면 요양원에도 갈 수 있고. 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그날 밤 김진호 부부는 잠들지 못했다.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30년의 세월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보, 박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결정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따를게요. 김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30년의 세월, 피와 땀으로 일군 가게, 아들과의 추억, 그리고 이제는 낯설어진 아들의 모습까지. 새벽녘, 김진호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 문을 열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냈다. 20년 전 이 동네가 처음 재개발 위기에 처했을 때 작성한 문서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 천천히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다. 아들아,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아침은 아니었다. 한식당 진수성찬의 홀은 늘 그랬듯이 저녁 서비스를 마치고 조용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주방까지 맴돌고 있었다. 김진호는 30년간 매일 서 있던 주방에서 칼을 쥔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여보, 이제 그만 칼을 내려놓으세요. 박미숙이 조심스레 다가와 남편의 손에서 칼을 빼내었다. 김진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들 태준이가 떠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마지막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이 동네가 얼마나 호황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회사에 새 사옥이 들어서면 이 지역 전체가 더 발전할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신 것도 알고 이 가게에 대한 애착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예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태준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은 부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진호는 아들이 처음
식당 부지를 IT 기업 사옥으로 달라고 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미래를 위해 자신의 일터를 내어주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 생각했다. 여보. 미숙이 조용히 남편을 불렀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진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부부는 주방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저 화려한 불빛 속 어딘가에 그들의 아들은 아마도 다음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태준이가 달라졌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걸까요?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돌아와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던가.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이제는 직원이 300명이 넘는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한 아들의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식당이었어. 진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식당은 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 우리 아들이 더 큰 꿈을 이루게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는 집마저. 미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태준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그들의 전부였다.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미숙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태준이가 어렸을 때 이 주방에서 같이 만두 빚던 때요. 그 작은 손으로 서툴게 만두피를 매만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진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잠시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아들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아직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입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은 시세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라. 진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후회할 것은 따로 있지 않나? 미숙은 남편의 마음을 읽은 듯했다. 당신 생각이 있으신 것 같네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 이미 넘겨준 식당 부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할 거야. 계약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당신. 미숙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우리도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해. 자식이라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부모의 모든 것을 가져가려 들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주방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미숙이 문을 열자 식당의 오랜 단골이자 가족 같은 손님인 박 변호사가 서 있었다. 진호 씨, 미숙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박 변호사의 표정이 무거웠다. 오늘 태준 군이 저희 사무실에 다녀갔더군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비해서 제가 먼저 찾아뵙습니다. 진호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박 변호사님,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진수성찬의 주방에서는 평소와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 30년간 음식 냄새와 함께 쌓였던 추억들, 그리고 이제는 지켜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변호사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동안 창밖의 가을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왔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주방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그는 묵직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어 문자를 보냈다. 태준아, 아버지다. 어제 내가 한 제안에 대해 우리의 답을 전하마. 우리는 집을 팔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식당 부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한다. 내가 성공해서 기쁘구나. 하지만 그 성공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졌구나.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진호는 오랫동안 주방에 서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이곳에서 맞이한 수많은 아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미숙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앞치마가 들려 있었다. 여보, 오늘도 가게 열어야죠?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죠. 아침 햇살이 주방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자식의 요구 앞에
무조건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도 자신만의 삶과 존엄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주방에서는 이제 아침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30년 된 무쇠소처럼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태준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작은 어쩌면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법원 복도를 휘몰아쳤다. 김진호와 박미숙은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아들 태준과의 첫 조정기일이었다. 법적 대응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의 일이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박 변호사가 부부를 안심시켰다. 모든 서류는 완벽합니다. 식당 부지 양도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도 확인했고 부당한 강요, 정황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진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3개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아들과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자 주변에서는 갖은 말들이 나왔다. 자식과 법정에서 맞선다는 게 말이 되나. 다 늙어서 자식 발목 잡는다는 식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 조정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나타났다. 그의 뒤로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따랐다. 태준은 부모를 힐끗 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조정이 시작되었다. 양측 변호인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쟁점은 식당 부지 양도 계약의 효력과 부모의 동의 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였다. 태준 측은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우리 의뢰인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말했다. 게다가 이는 가업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려는 자녀의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업을 이어받는다고요? IT 기업 사옥을 짓기 위해 30년 전통의 한 식당을 헐어버리는 게 가업을 잇는 겁니까? 조정의원이 양측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진호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다. 한때는 그토록 순수했던 아들의 눈빛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돈과 성공이 그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이제야 온전히 보이는 것 같았다. 조정은 결렬되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고 진호 부부도 물러설 수 없었다. 이제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될 것이다. 법원을 나서는 길 미숙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태준이 주차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저는 그저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니? 진호가 아들의 말을 끊었다. 너는 이미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가. 식당도 우리의 자존심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업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30년 동안 장사하시면서 그걸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장사? 진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는 30년 동안 장사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어. 그곳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있었고 손님들과의 추억이 있었어. 내가 자란 곳이기도 했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새로운 개발이 필요해요. IT 기업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거예요. 미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태준아,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니? 엄마는 내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었어.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짓밟으면서까지 성공하는 건 바라지 않았어. 태준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저는 그저 비즈니스적 결정을 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후회? 진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건 따로 있다. 내가 이렇게 변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 그게 우리의 후회란다. 그렇게 말하고 진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다. 태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났다. 진수성찬은 여전히 문을 열었다. 오히려 법적 분쟁 소식이 알려지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30년 단골들은 물론 젊은 손님들도 늘어났다. 그들은 진정성 있는 음식과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요리사가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진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진정성 있는 한 식당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전통을 배우고 이어가고 싶습니다. 진호는 그 젊은이의 눈빛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희망을 보았다. 전통이 꼭 가족 안에서만 이어질 필요는 없었다.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지켜내려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계승이었다.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진호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식당 부지 양도 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태준의 회사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판결이 난 날 진호와 미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를 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 승소 축하를 건네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평소처럼 그들의 음식을 먹으러 온 이들이었다. 저녁 무렵 한나 측은 얼굴이 가게를 찾았다. 태준이었다. 그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호와 미숙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태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네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숙이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진호는 주방으로 들어가 오랜만에 직접 국수를 삶았다. 아들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물냉면이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한 테이블에 앉았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깊어진 상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게 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후일담, 진호의 한식당, 진수성찬은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한식당으로 자리 잡았다. 젊은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들은 진호의 정신과 기술을 이어받아 각자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태주는 IT 기업을 계속 운영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전통 음식점들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했다. 오래된 가게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새로운 사업은 그의 회사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었다. 미숙은 요리 교실을 열어 전통 음식의 맥을 잇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그녀의 수업에는 항상 이런 말이 있었다. 음식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담겨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서서히 잊혀져 갔지만 그 교훈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 진수성찬의 간판 아래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30년의 세월이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의 추억과 이야기를 담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늘 김진호 부부의 말이 울려 퍼진다. 음식은 정성입니다. 정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님의 희생이 결국에는 자식의 끝없는 욕심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김철수 씨처럼 때로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이 결코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지켜야 할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